없이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땅을 봐야 되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저도 멜번에 프로퍼티 있거든요, 두 개. 본 적도 없어요, 아직.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이유라기보다도 두 가지 메인 리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랜드 텍스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랜드 텍스를 1년에 뭐 몇만 불을 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브레이크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도시는 사이클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멜번은 뭐 8year 사이클이라 그러고 요번 사이클은 빼셔야 돼. 이건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몇십 년 만에 하나 오는 거니까 빼고 일반적으로 뭐 8years라고 하고 뭐 시드니가 뭐 7years 정도로 보통 보고요. 브리즈번이 뭐 12years로 보고 SA하고 뭐 타스마니아 뭐 저기 WA 같은 경우는 뭐 15years 사이클로 보거든요. 분산을 하는 이유는 그 사이클 다 타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볼 수 있다고 이 지역에 내가 다 사야지는 사실은 좋은 스트래티지는 아니에요. 하우스 프라이스가 높아질수록 어 네게티브 기능이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렌트가 아무리 올라도 지금 렌트로 치면은 캔버라를 제외하고 브리즈번이 제일 높거든요, 호주에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랑 했을 때 렌탈드가 4% 넘기가 쉽지 않아요. 4%가 안 넘으면 어쨌든 나의 컨트리뷰션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리페이먼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렌탈 일드는 내려갈수록 집값이 내려갈수록 이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렌트로 이 리페이먼트를 8대2 개념으로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높아가지고 집값이 올라갈수록 이건 떨어지고 또 그냥 반대로 이거는 그냥 generally speaking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캐피털 게인이 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져요. 왜냐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도 이 동네가 좋고 제도가 이 동네도 좋고 10명이면 9명이 이 동네가 좋다고 생각을 해. 학군도 좋고 뭐 교통도 좋고 뭐 쇼핑도 좋고 안전하고 그러면 이 동네는 오르긴 오르는 거예요. 디만드 드리븐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는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 컴퓨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피털 게인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집값이 지금 형성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높아질수록 뭐 멜번 같은 경우도 큐어하고 트락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주변으로 퍼질 확률이 높고 뭐 저기 프랭스턴으로 갈수록 집값은 싸지지만 이게 확 오를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어요. 확률은. 뭐 포인트 쿡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거기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스피킹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서제스트를 해드리는 거는 뭐 캐피털 게인이 주다. 뭐 특히 젊으신 분들, 뭐 30대 초후반에 계신 분들한테는 보통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거든요, 다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얼리, 그러니까 monthly 뭐 $500 컨트리뷰션은 별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아기도 젊고 어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뭐 800 플러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올림픽이 오고 그 이후에도 캐피털 게인으로 가서 20년 후에 내가 정말 리타이어를 할 수 있을 때 이게 뭐 3배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시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많은 뭐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40 and older로 갈수록 그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도 조금씩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뤄 놓으신 것도 있으시고 아이들도 커가면서 뭐 돈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현실적이 되시면서는 렌트를 신경을 안 쓰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 컨트리뷰션이 점점 적어지길 원해요. 캐피털 게인이 있으면 좋지만 저는 5대5로 봅니다. 캐피털 게인도 중요하지만 렌트도 계속 스트롱하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로 점점 바뀌고 60대가 되면 거의 이쪽으로 가요. 아,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2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장 렌트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나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멜번이 세컨 비거스 시티잖아요. 네.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당연히 그건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브리즈번이나 퍼스나 그러니까 시드니 멜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시들이 멜번이 2배가 오를 때 1.5배만 오른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도 뭐 멜번에 부동산이 두 개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멜번이 그러니까 코비드 전까지는 멜번을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지만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어, 한 30%는 떠났어요. 여전히 매력적이다. 단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다. 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코비드가 이렇게 끝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프레퍼런스가 어딘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60년대 호주 부동산 그 스테이트별로 나눈 메이저 시티대로 나눈 다타베이스를 2021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시드니는 항상 시드니예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못 이겨요. 서울이 서울인 것처럼 그건 못 이겨요. 근데 멜번하고 브리즈번하고의 격차가 뭐 그 외에 이제 WA 애들레이드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격차가 옛날에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멜번이 요만큼 많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오면서 정말 한 5년 전까지 보면은 시드니 이만큼 멜번 요만큼 그다음 그 외 도시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격렬하게 따라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사람 심리가 그거거든요. 지금 멜번에서 뭐 X 아마운트를 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직장이 브리즈번으로 엘러케이트가 된다. 또는 뭐 브리즈번이나 퍼스에도 그런 비슷한 뭐 레벨의 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본다면은 지금 멜번에 있던 굉장히 많은 헤드쿼터들이 옮기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가지의 팩트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많이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넘버 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있는 그 ATO 버젯이 2021년 후반에 나왔어요. 12월 달에. 그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딜레이가 돼서 나왔는데 호주가 앞으로 제일 많이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는 데는 브리즈번이에요. 1번. 두 번째가 SA예요. 처음으로 시드니하고 멜번을 얘네 둘이 이겼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얘기냐면은 야 이거 하우싱 어포러빌리티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 특히 시드니 멜번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로 좀 분산을 시켜주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쿼터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코비드를 겪으면서 야 이거 보니까 안 나와도 다 일 되네. 굳이 시드니 멜번에 엄청난 렌트를 주면서 우리가 헤드쿼터를 할 이유가 없네 하면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SA로 와요. 그리고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브리즈번으로 가고 막 이게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얼만큼 디그리까지 갈지는 물론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멜번이 갑자기 브리즈번이 멜번을 초월을 하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근사치로 쫓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브리즈번은 쫓아오려면 아직 이만큼을 더 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물론 그렇다고 브리즈번보다 더 비싸질 거냐?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서튼 서버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멜번 같은 경우에는 코퍼레이트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헤드쿼터스도 많고 굉장히 커머셜하고 인더스트리얼한 메인 헤드쿼터들이 모여 있어서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부동산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지역도 많이 있는 거고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게 드리븐을 하진 않았어요. 투어리즘하고 어떤 그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써니 스테이트라는 것 때문에 많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코퍼레이트가 애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지금 2022 기준까지는 분명히 갈 거예요. 브리즈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5년 후에 브리즈번 가격이 지금의 멜번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때 멜번이 얼마큼 더 멀리 가 있을 건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 격차가 얼마까지 줄어들지는. 계속 이만큼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따라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시드니는 못 잡아요. 네.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르잖아요. 사실 제일 바보 같은 게 미래를 맞추려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어디 투자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고 얼마짜리를 들어갈 거는 지역이랑 상관없이 내가 이 마켓에 어느 섹터를 노릴 거냐 거죠. 그러니까 50만 불, 그러니까 below 600,000으로 가실 거면 어느 정도 캐피털 게인은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안 오를 거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3배 오를 때 15년 후에 쉽게 얘기해서 내 거는 한 2배밖에 안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그 대신 나는 그동안 렌탈 힐드를 즐기겠다 하시면 돼요. 근데 내 목적이 지역이 아니라 내 목적이 난 5개를 살 거고 내 목적은 렌탈 힐드보다는 지금은 아직 캐피털 게인이다? 그러면은 지역이랑 상관없이 금액대로 그 섹터를 바꿔야죠. 금액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금액을 바꾸는 얘기이긴 한데 그냥 섹터를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좀 이 마켓이 낫겠다. 그게 어느 지역이든 그게 멜번이든 여기든. 멜번은 그게 above 1 밀리언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게 800에서 1 밀리언이 될 거고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그냥 당장 내가 이 금액이 여기가 날까요, 저기가 날까요 보다는 좋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